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글로벌 명품 대기업 파페치라는 명품 플랫폼이 있는데 네. 거기가 요즘 이제 월급을 못 준대요. 어려워져서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준다고 하니까 저기 막 힘들고 하니까 이제 저기 내가 인수하면은 글로벌과 부족한 럭셔리 이미지 두 가지였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으로 늘리고 이쪽으로 늘리니까 이제 두 배로 이제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이거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쿠팡 입장에서 매우 크다. 근데 그 회사가 엄청 어려워졌다면서요. 어렵죠. 잘 안 되는 회사 아닙니까? 어렵죠. 한번 저 재무제표 따와봤어요. 상장사니까. 참고로 이 회사 같은 경우 주가 한번 주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데. 아이고야. 모자를 하나 그렸죠. 네, 모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코로나 모자. 코로나 모자 하나 그렸고요. 이제 왜 모자냐면 이제 0.64. 지금 0.64인데 잘 나갈 때는 64일 때도 있으니까 10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주가가 이제 100분의 1로 떨어지면서 지금 시총이 이제 2억 불 정도인데 이제 잘 나갔을 때는 이제 200억 불 이상을 찍었던 거지. 그러니까 한 30조, 30조 정도를 찍었던 회사였는데 거의 지금 쿠팡이 아까 300억 불이었으니까 사실 쿠팡에 준할 정도의 위험을 찍었던 회사였는데 이제 지금은 떨어진 이유가 이제 이 실적을 보시죠. 2020년에 21년 이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거든요. 왜냐면 코로나로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명품을 자꾸 사. 이커머스도 크고 명품 시장도 자꾸 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적자가 저렇게 많이 납니까? 이제 달린 거죠. 선투자 한 거죠. 막 해가 선투자에 영업 적자 나지만 이때 막 투자도 잘 받았어요. 이때 막 중국 기업이랑 막 명품 기업들한테 조 단위로 투자 받고 그랬어요. 왜?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조 단위로 투자 받고 했는데 투자금으로 달렸군요, 여기도. 달렸죠.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장사다 보니까 분기별 이제 실적 공시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파페치가 2023년 올해 3분기에 실적 공시를 포기했습니다. 2분기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차마 공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11월 말인가 이제 컨퍼런스 잡아놨고 컨퍼런스를 취소했어요. 기자들 오지 마. 기자들 오지 마. 우리 실적 공시 안 할래. 그러고 나서 한 마이너스 70%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0.64 주식이 된 거고 지금 일단 이 회사 2022년에 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빌리언에 거의 육박한 조 단위 수준의 영업 적자를 보죠. 이게 8억 불이고 8억 4천만 불이거든요. 야, 저거 잘 못하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겠죠.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이제 이지 떠가지고 이 회사가 이게 재무제표도 그렇게 자세하게 공시 안 해요. 파페치 같은 게 왜냐하면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막 디테일한 공시도 없어가지고 저도 분석을 잘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2022년에 영업 활동에서 한 6천억 이상을 까먹습니다. 1년에 5천억 이상을 까먹고요. 이 숫자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현금 잔고가 20년에 1.5조 정도 이제 있었고 재무 활동을 통해서 1.2조 그냥 1,000원으로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조 단위 현금을 조달해요. 차입금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포함해서 어쨌든 조 단위 현금을 조달하고 그치만 써요. 많이 쓰죠. 영업 활동을 통해 많이 쓰는데 현금이 결국은 1.5, 1.3 7천. 그러니까 대충 이제 원화한 산한 8, 9천억 정도의 현금이 남았는데 이때 22년 말에 차입금과 현금 잔고가 이제 역전이 되죠. 즉 이제 현금으로 차입금을 못 갚을 정도의 현금이 됐고 이 회사가 1년에 영업 활동에서 이제 5억 달러 정도 이제 적자를 보다 보니까 요 상황이 지속되면 영업 적자 혹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수준의 적자가 유지가 되면 23년에 현금이 이제 앵꼬 나는 거는 기정사실화였고 실제 지금 23년 12월에 월급을 주네 만에 줬대요. 근데 어쨌든 월급을 주네 만에 할 정도로 현금이 매우 어려워져서 이 회사가 이제 이번 달에 파산하네, 저번 달에 파산하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쿠팡이 본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기업이네 거의.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도대체 이제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인수하긴 했겠죠. 그렇죠. 살릴 수 있다라고 봤을 것 같고요. 요 장표 좀만 보여드리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 하는 매출액이냐면 이제
명품을 주로 어디서 유통되냐고 보면 유럽에 보면 부티크들이 있습니다. 도매상. 네. 도매상 막 수천 개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발품 파서 찾아다닌 거야. 예. 도매상 아저씨, 사장님. 오프라인으로 장사하니까 좀 코로나니까 사람들도 잘 안 오고 힘드시죠? 저희가 온라인 솔루션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당신네 제품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수수료 30% 주세요. 어. 실제 수수료 30%나 받아요. 예. 명품 비싼데 하나에 막 몇백만 원 30% 받거든요.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도매상 입장에서는 안 그랬으면 못 팔 건데 이 회사가 유저도 모아주고 어쨌든 마케팅 측면에서 그래 30%는 낼만 하지. 예. 내 마진이 한 4-50% 정도 되니까 그거 희생해서라도 팔자라고 해서 이제 달려갔거든요. 예. 네. 달려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2020년, 21년에 그렇게 해서 매출을 확 뽑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깝잖아요. 네. 네. 이 브랜드들도 이제 점점 이제 원래는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원래 전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 솔루션 진짜 잘 만든대. 그래서 솔루션 도입 하다 보니까 점점 무슨 생각이 날까요? 본전 생각이 나죠. 야 30% 씨. 좀 센데? 내가 임마 내가 구찌인데 내가 물론 구찌가 30%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이제 도매상이 줬을 텐데 어쨌든 본전 생각에 서서히 이제 서드 파티들이 이게 막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자체적인 어떤 채널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근데 쿠팡이 그럼 뭘 보고 들어갔을 거냐? 이 파페치의 이제 공시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기사 보면 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럭셔리 시장은 390빌리언짜리 시장이야. 즉 400조 환산하면 거의 500조짜리 시장이야. 엄청 큰 시장이야. 엄청 큰 시장이 500조짜리 시장인데 지금 이제 온라인 페넌트레이션 침투율이 20% 정도 팔리고 있어. 22년에. 예. 근데 2030년쯤 되면은 반드시 30% 정도의 페넌트레이션은 나올 거고 침투율은 나올 거니까 온라인 시장은 지금보다 50% 이상 클 거야. 그러니까 500조짜리 시장이면 150조짜리 시장은 될 거야. 온라인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쿠팡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죠. 그치. 내가 목표로 했던 시장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의 규모의 시장에서 세계 1위래. 세계 1위인데 지금 힘들대요. 많이 힘들대. 근데 내가 일단 여기 적자 규모 감안해 보면은 대충 1년에 한 7, 8천억 정도 적자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년에 에비타가 1.6빌리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2조 원 정도의 우리는 이제 에비타가 나오는 회사인데 어쨌든 2조 원 정도를 거기 너네 한 7, 8천억 정도 적자 보니까 당분간 그걸 단숨에 없애지는 못하겠죠. 그 정도는 내가 1, 2년 감수하면서 7, 8천억 적자 보면서 서서히 적자 줄이고 그리고 이게 이 명품이라는 게 경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어쨌든 지금 제일 불경기니까 네. 최저점이란 말이죠. 이때 만약에 다시 금리 내려가고 호황기가 찾아오면 그때까지 버틸 수만 있으면 괜찮다. 우리는 좀 떡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저 궁금한 게 네. 쟤네들은 뭘 하느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까먹었대요? 일단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예. 창업자 자체가 네. 엄청난 이제 공격수예요. 돈을 일단 일단 물 마케팅. 쓰듯이 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 들어오면 내실을 다진다기보다는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명품 플랫폼인데 원래 중개만 해주는 플랫폼인데 네. 자꾸 브랜드를 막 삽니다. 브랜드도 사고 막 화장품도 사고 막 신발 매장도 사고 그리고 매장도 막 원래는 온라인만 하다가 오프라인 매장도 막 늘려요. 그러니까 예. 막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투자 유치를 굉장히 잘했고 주가도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있고 완전 위워크네 위워크. 네, 그러다 보니까 돈 일단 확장하는데 돈 굉장히 많이 쓰는데 투자한 것 중에 잘 된 게 없어요. 브랜드 인수한 브랜드 그 매출액이 줄어들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어. 일단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 자체도 굉장히 조직 많이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쓰고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비나 이런 거 소비하면서 판관비를 굉장히 많이 아낌없이 씁니다. 예.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빨리 클 수 있었던 거지만 불경기에서는 요게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일이
이제 최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인수합병만 안 했으면 네. 현금을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호경기 오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의 파페치라는 회사의 창업자가 그런 이제 아낌없는 공격을 통해서 투자 유치하고 막 성장했던 회사다 보니까 아예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땐 노를 열심히 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쿠팡이 뭔가 이렇게 좀 비용을 통제하고 네. 좀 이렇게 정상화만 시켜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그렇게 있겠네요. 프로젝션을 했을 겁니다. 쿠팡이 그런 거 좀 잘하거든요. 단돌이하고 막 이게 쥐어짜고 짜고 말을 쓰건 1%씩 쥐어짜고 이런 거 잘하고 보여봤잖아요. 이게 우리들 실제로 보고 우리가 딱 들어가서 내가 이거 파이낸셜 프로젝션 제대로 하고 이렇게 1%씩 쥐어짜면은 이게 하면 된다.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견적이 섰을 거고 감수가 감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약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네.